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3년 1월 27일이고요. 예, 이제 녹화 시간은 그렇고 여러분이 보시는 시간 아마 1월 28일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그 채널에 이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퇴직연금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DC형 이제 직접 운영하시는 거죠. 그거 좀 ETF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러니까 어떤 ETF 괜찮냐. 근데 그냥 이거는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TF로 이제 퇴직연금형으로 한다면 안정적인 게 좋잖아요. 이제 주식은 위험해요. 그건 이제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안전한 주식은 없어요. 100%. 근데 그 안에서도 배당을 주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퇴직연금 DC형은 매달 들어가잖아요. 그죠? 매달 이제 일정 부분에 그 이제 퇴직금 일부를 이제 받아서 여기서 운영을 직접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퇴직연금 DC형 관련해서 운영하실 땐 좀 고배당 ETF가 좀 낫지 않나. 펀드도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펀드로 하거든요. 저 같은 건 이제 거의 고배당 펀드 저는 좀 들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 고배당 ETF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퇴직연금 운영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면, 퇴직연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마 많이들 이제 요새 공부하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의 이게 종류인데, 이게 주식형 ETF 등 이 퇴직연금은요, 주식 100%는 없어요. 주식 등 위험자산 무조건 70% 이상은 안 됩니다. 채권을 넣으시든 예금을 넣으시든 안전자산 30%가 들어가야 돼요. 저 비중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 주문도 못 들어가요. 위험자산 70% 이상 넘어가면. 그게 설계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3개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이렇게 이제 3개 정도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그 DB형은 뭐냐면 확정급여형이라 그래가지고 기업이 직접 운영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신에 기업이 돈을 맡아서 운영을 해주고 퇴직 시에 지급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요건 이제 거의 확정급여형이니까 아마 이건 원금이 보존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정확하진 않아서. 아무튼 이제 기업에서 여러분 대신에 퇴직금을 맡아서 운영을 해주고, 금융기관에 맡아요. 기업이 대신 여러분의 돈을 맡아서 운영하고, 퇴직할 때 저 IRP 계좌 있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제 여러분이 받는 거죠. 그래서 DB형은 여기서 얘기할 게 없고요. DC형은 뭐냐면은 이제 저도 DC형이거든요. 그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연봉의 12분의 1이죠. 그걸 아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급의 한 12분의 1에 해당하는 걸 매달 받는 거죠. 월급에. 연봉으로 치면 1년에 이제 12분의 1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건데, 아무튼 이제 DC형, 확정기여형은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도 가능해요. 만약에 주식형 ETF 운영하다 보면. 어쨌든 퇴직 시 지급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거는 어쨌든 만들어 놓으셔야죠. 근로자나 소득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이제 저 연금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 이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옛날에 뭐 IMF 때나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못 받는 경우가 있었죠. 그잖아요. 회사가 망하니까. 근데 지금은 저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회사가 혹시라도 좀 잘못돼도 퇴직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따로 DB형이 됐건 DC형이 됐건 간에 이제 따로 빼놓는 거죠. 예, 그 여러분의 퇴직금을. 그래서 회사랑 상관없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걸 받으려면 저 IRP 계좌를 트셔야 됩니다. 그래서 IRP 계좌는 아마 많은 분들이 트셨을 거예요. 세제 혜택도 좋으니까. 아무튼 소득이 있는 누구나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거 좀 이제 비교를 많이들 하시죠. 여기 보시면 개인연금 저축하고 IRP,
요 두 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IRP부터 말씀을 드리면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소득이 있어야 돼요. 대신에 세액공제 한도는 1년에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900, 그러니까 IRP 계좌에 내가 900을 넣어놓으면은 900만 원까지 그 세액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900만 원에 16.5%를 돌려줘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이렇게 좋은 재테크 수단이 어디 있어요? 물론 뭐 조건은 있어요. 뭐 5년 유지도 해야 되고 돈을 이게 내가 인출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인출할 수는 없어요. 그건 조건들은 붙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세액공제 900만 원을 딱 넣는 순간 16.5%를 돌려받아요. 그럼 얼마예요? 16.5면은 1년에 148만 원을 돌려줍니다. 여러분한테. 900만 원 넣어놓으면. 예. 뭐 주식을 안 사도 돼요. 그냥 900만 원을 거기 이제 세액 IRP 계좌에 넣어놓기만 하셔도 되는 거죠. 대신에 연간 5,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돼요. 네, 5,500만 원 이상이면 세액공제가 제가 알기로는 13%대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연봉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5,500만 원 이하의 이제 소득자분들은 16.5%의 세액공제. 저게 원래 올라갔어요. 저게 원래 한도가 600이었어요. 600만 원이었어요. 저거를 올해부터 이제 올려줍니다. 그래서 IRP 계좌는 어쨌든 터놓으시는 게 좋아요.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투자 대상은 주식은 못합니다. 펀드하고 ETF, 리츠 이런 것만 가능합니다. 위험자산 70%까지 가능해요. 그것도 한 가지가 이제 개인연금 저축이죠. 이 왼쪽에 개인연금 저축은 뭐냐면은 누구나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냥 아무나 뭐 소득 없어 상관없어요. 누구나 만들어도 돼요. 세액공제 한도는 이제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600만 원까지고 투자 대상 역시 펀드랑 ETF만 가능하고요. 여기는 근데 특이한 게 저 펀드 ETF에 100%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주식 쪽에 100%다 몰아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IRP 같은 퇴직연금 쪽은 위험자산 70%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펀드 ETF 중에 주식형 있죠. 주식형은 100%다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실 건 이 보통 이 두 개 다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저도 이 두 개 다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연간 입금 한도가 두 개 합쳐서 1,800만 원까지만 1,80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할 수 있고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 이 두 개 합쳐서 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개인연금 저축이 있고 IRP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IRP에 900만 원을 넣어놨어요. 그럼 900만 원까지 받는 거예요. 16.5. 개인연금 저축에 얼마를 넣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내가 개인연금 저축에 600을 넣어놓고 IRP에 300 넣어놨죠. 그럼 합쳐서 900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9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 16.5. 그래서 1년에 148만 원. 예.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예를 들면 개인연금 저축을 700을 넣었어요. 한도를 넘어서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 한도가 600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700을 넣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IRP에 900까지 된다 그랬지. 그래서 IRP에 200만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다 못 받죠. 왜냐하면 개인연금은 600까지만이에요. 그럼 내가 700에다가 IRP 200 더하면 900인데 저기 개인연금은 지금 600까지밖에 안 되죠. 600에 200이니까 800만 받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예, 그걸 좀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개인연금은 600 이상은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어쨌든 예, 그래서 내가 600을 넣었으면 IRP에서 반드시 300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합쳐서 900이 됩니다. 예, 그런 이제 제도니까. 그러니까 이걸 되게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아직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해놓으시고 예, 어쨌든 미리 받는 거예요, 돈을. 예,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1년에 900인데 148만 원이면 16.5% 수익이 나오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 당장은. 나중에 또 복리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요게 이제 뭐냐면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그 DC형하고 IRP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이게 퇴진연금 운영들 하시잖아요. 그럴 때 고배당 ETF에 그냥 제가 대표 고배당 3개만 딱 뽑아본 거예요. 대표 고배당 ETF. 이 3개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자산운용에 저기 아리랑 있죠. 아리랑 이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거 그대로 그냥 치시면 되고 아리랑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아리랑 고배당주.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배당가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이거 MKF 배당기조. 요 3개가 대표적이고 요 밑에 나와 있죠. 보수가 타이거 MKF 배당기족이 가장 보수율이 좀 낮아요. 삼성자산권은 좀 보수율이 약간은 비싼 것 같더라고요. 0.3이니까. 그만큼 수수료가 좀 비싸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리랑 고배당주는 하나자산. 그래서 이제 연 2회 정도 이렇게 종목을 좀 바꾸긴 합니다. 네, 그래서 성과인데 아리랑 고배당주가 최근에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6개월 성과가 15점. 근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이 아리랑 쪽은요, 그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은행주들이. 은행이 고배당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진짜 찐 고배당주를 원하시면 아리랑이 좋아요. 진짜 고배당주 위주로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개 중에 이렇게 하나씩만 설명해드리면 요게 아리랑 고배당주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그 주요 고배당주 상인데 하나금융, 신한금융, S51, JB금융, 우리금융 다 배당 많이 주죠. 예, 삼성전자 안 보이죠. 예, 다 고배당주예요. 우리 저도 많이 말씀드렸던 그 뭐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운영하시면 매달 들어오니까 적립식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오르고 내리고 보다도 나는 고배당주 위주로 하는 게 좀 안정적일 것 같다 그러면 아리랑을 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상위 30 이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 위주로 편입을 한다. 이렇게 요 ETF는 설명해 드리겠고 예. 요건 어쨌든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코덱스 배당 가치는 뭐냐면 요건 이제 그 배당 성향이 높고 그리고 수익성도 좋은 기업들을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배당만 준다고 들어가진 않아요. 삼성전자가 고배당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심지어 배당이 좀밖에 안 되죠. 거의 미미해요. 안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적자 상태로 전환될 수 있어서 어쨌든 배당 성향은 높고 과거에 좀 높았고 수익성도 좀 좋은 기업들을 좀 그러니까 이거는 섞은 거예요. 배당주만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특징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좀 높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비중으로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니까 나는 배당도 좋지만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한번 투자하는 그러니까 배당도 받으면서 대표 기업까지 한번 편입해보고 싶다. ETF에 그러면 이제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마지막이 이제 타이거 이름이 좀 깁니다. 타이거 MKF 배당기죠. 여기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건데 요건 뭐냐면 특징이 10년 연속 배당금을 증가하거나 유지한 기업의 이 업종별로 있죠. 분산을 해가지고 분산 투자한 거랍니다. 그래서 주주 친환 정책도 하고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이제 배당 기족 기업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되게 이것도 다양하죠. 뭐 JB금융, 키움도 들어있고 한샘도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기는 배당이 작죠. 근데 아무튼 인탑스, 뭐 현대글로비스, LG생활건강, 한우신 그러니까 이것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성격은 좀 다르다. 여기 보면 이제 성장주도 섞여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요 3개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고배당 ETF에 좀 해당된다. 다만 이제 진짜 나는 배당만 원한다. 그러면 요 아리랑이 가장 나아요. 아리랑이 가장 대표적이다. 근데 섞는 걸 원하시면 코덱스 배당 가치나 타이거 MKF 배당 기조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펀드예요, 펀드. 고배당 펀드만 몇 개 뽑아본 건데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여기 신영밸류입니다.
신형에서 나온 고배당 증권자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펀드 쪽에서는 제일 유명하고 베어링 고배당도 되게 유명합니다. 예, 종류가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이 두 개가 수익률이 굉장히 선방했더라고요 작년에. 그리고 미래에셋, 고배당, 포커스 증권자 투자 신탁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펀드니까 한번 이 고배당 펀드는 이런 쪽으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Q&A 한다는 좀 생각으로 이제 그 퇴직연금 DC형에 좀 나는 어떤 걸 좀 ETF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ETF 투자하기 좀 어렵잖아요. 막 그렇다고 너무 막 고성장주하기도 어렵고 제일 무난한 건 배당이에요, 배당. 배당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이 바탕을 깔고 가니까 그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ETF는 분배금을 주거든요, 배당을 보통 5월에 주더라고요. 그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퇴직연금 좀 정리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노후 대비하는 거니까 잘 고민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